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수경 지음의 미래의 창에서 나온 중국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중국어 전공자나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중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지루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중국 상해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중국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읽고 지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중국의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사건, 사고들을 알기 쉽게 요약 설명해 주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보면 1장 하나의 중국 원칙, 한국인의 중국 지도, 중국인의 중국 지도, 대만 국기, 홍콩 국기 등 대만과 홍콩과의 관계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주권 문제, 다라이라마, 우리나라 연예인의 해프닝 등 실려 있고요. 3장 금기의 최고봉 정치 문제. 네, 4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용적 수사, 중국인은 모두 왕서방, 종화모욕, 미시계에 눈뜬 중국인, 한국인의 우월의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5장에서는 조화로운 세상의 적들이란 제목으로 종교 탄압 스캔들, 파군농, 반중 성향의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우린 패권국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영유권 문제와 완벽한 중국 지도, 1대1로는 패권이 아니다. 무엇이 중국을 오만하게 보이도록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관심이 갔던 1장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중국 지도, 중국인의 중국 지도라는 제목의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중국. 사실 이 문제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하나의 중국, 중국어는 이것 중국어와 같은 관련된 것이다. 중국어 전공자로서 중국 정부나 지도자의 입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뉴스와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텍스트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지도자가 살아 꿈틀대며 현실에서 한 방 먹인 셈이라고 할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의 중국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대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청나라를 끝으로 중국의 왕조시대가 막을 내린 후 중국 대륙은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친 후 중화민국 국호를 이어가며 독자적인 정부를 세운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우리다. 여기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말합니다. 국민당 당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니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국교를 맺고 싶으면 우리 정부와 하라. 국민당은 1945년 이미 중화민국의 지위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중국 대륙을 차지한 공산당 입장에서는 소수의 잔당 세력이 계속 중국을 대표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돕자 미국은 이에 대응해 보란듯이 대만에 파병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애매한 제스처를 취한다. 이에 중국은 다시 한번 대만은 국가가 아니며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하며 쐐기를 박는다.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그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때 언급된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를 정의하는 확고부동한 원칙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냉전 체제 속에서 대립하는가 싶더니 슬그머니 냉전을 풀어야 할 계기를 맞게 된다.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는 소련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미국도 끝이 안 보이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아주 곤란한 처지였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72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 대만을 밀어내고 명실공히 중국을 대표하게 된다. 즉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자 하나의 중국은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를 인식하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정책이 되었다. 중국인의 눈으로 본 중국 지도, 이러한 정치적 원칙이 선명하게 시각화되는 공간이 바로 중국 지도다. 대륙의 중국인에게 대만은 중국 지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는 중국인에게 단순한 허전함을 넘어 영토 주권에 대한 강한 도발로 비친다. 대만을 중국에 속하지 않는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본토에서 출판되는 도서뿐만 아니라 웹과 모바일에서 중국 지도를 검색하면 당연히 대륙 오른쪽 하단에 고구마 모양의 대만이 함께 그려지고 대륙과 같은 색깔로 칠해진다. 대륙이 노란색이면 대만도 노란색으로, 연분홍색이면 대만도 연분홍색인 것이다. 중국 지도는 중국에 진출한 지 20년이 넘는 글로벌 기업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2017년 아우디 중국 법인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를 사용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중국인들은 중국 영토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를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아우디는 홈페이지에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 엄중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려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잔뼈가 굵은 외국 기업이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러면서 중국 지도는 그럼 어떻게 그려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중국 지도 어떻게 그려야 할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국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말고 중국을 상징하는 다른 이미지, 이를테면 판다, 폭죽, 전통 홍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맥락상 중국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 하나는 중국 지도를 그리되 대만이 있는 부분은 다른 이미지를 덧대 대만을 아예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보통 대만의 정서를 고려해서 일부러 가리는 경우다. 나머지 하나는 아예 대만까지 다 넣어 그리는 것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만을 독립국가로 지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중국 정부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본래의 컨텐츠에 중국 본토 지도만 있더라도 대만을 그려 넣어야 한다. 대만을 꼭 그려 넣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국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21페이지 대만 국기, 홍콩 국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초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들었다. 그 모습에 중국 네티즌들이 발끈했고 쯔위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과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만 사람들이 들끓었다. 쯔위의 속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사례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 줄이고요. 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 아니 차이니스 타이페이 선수단이 올림픽 스타디움에 입장할 때 내세운 깃발은 분명 찌위가 들었던 대만 국기가 아니고 매화 모양의 중화 IOC이다. 중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장면을 TV로 지켜본 대륙의 중국인들이 뜻밖의 한국의 항의를 제기했다. 한 방송사에서 차이니스 타이페이 선수단이 입장할 때 화면 자막에 넣은 참가자명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선수단 소개 자막에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닌 타이완이라는 이름이 뚜렷했다. 타이완이나 중화민국 모두 올림픽 무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방송사의 화면에서는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표기해 국제 기준을 충족한 듯 보였지만 이 역시 일부 중국인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문제가 된 것은 자막의 수도 타이페이 부분이다. 수도는 나라에 쓰는 단어인데 중국의 일부 지역인 차이니스 타이페이에 수를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타이완은 물론이고 타이페이 역시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보고 국제 무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부인 홍콩은 어떻게 해서 올림픽에 출전할까라는 제목에 대해서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중국이라는 큰 울타리에 두 종류의 체제를 인정하고 끌어안겠다는 평화통일 정책이 일국양제의 방침이다. 그 대상은 홍콩, 마카오, 대만이다. 1980년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내놓은 정책으로 1997년과 1999년 홍콩과 마카오를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평화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전략이었다. 오랜 세월 중국과는 전혀 이질적이었던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 체제로 편입되었을 때의 충격은 현지 주민이나 정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 마카오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귀속되더라도 기존 정치 경제 체제를 존중해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방침은 사실 최종적으로 대만을 향한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의 최대한 자치권을 허용하고 기존 시스템을 존중하면 대만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기 위한 좋은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홍콩이 1997년 중국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일국양제의 세부 방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은 물론 스포츠 행사 같은 국제활동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제1장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철순의 책방은 1장을 설명한 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특히 전공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이 알차게 실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책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